네, 이제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2021년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과 보고회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행사 진행을 맡은 저는 MC 김경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과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또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오늘 행사 이 내용을 차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게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과 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정면 스크린에 마련한 국기를 향해 바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마음으로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웅 서귀포시 부시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한웅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하고 왔는데 이제 준비한 거 보니까 상당히 거창하고 큰 것 같습니다. 성과 보고회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 다 이제 통일된 복장으로 오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게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고려 시대에도 있었고 조선 시대에도 있었고 어렵고 힘든 분들을 케어하는 그런 정책은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 사회에 와서도 복지 정책은 계속 있으면서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나이 드신 분, 취약계층, 장애인 그런 소수의 케어를 위주로 하고 오다가 80년대, 90년대 들어가면서 이제 맞춤형 복지로 다시 이제 발전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유아, 청년, 그 다음에 여성, 그리고 여성 중에서도 이제 임산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또 어르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생애 주기별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2018년에 통합복지 관련 정책을 내놓으면서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하고 선진적인 복지 정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놓았죠. 이게 1단계로 어르신 커뮤니티 케어를 시작을 해서 2026년이 되면 전 지역사회에 통합돌봄이 완전히 정착하는 걸 목표로 가고 있는데, 그 중에 서귀포시가 금년도에 한 지역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 내년에는 2개 지역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난 다음에 23년부터는 확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현재 정부의 정책은 통합돌봄이 이제 가장 선진적인 정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념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이해를 하기로는 나고 자랐던 데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완전히 생활 터전에서 케어를 받는 그런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에도 시범 정책이 잘 마무리돼서 2023년부터 정착을 하는데 저희 서귀포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희도 정착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지원해드려야 되는지 늘 고민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과보고에서 얻은 여러 가지 내용들 정책에 고스란히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홍 부시장님의 개회사였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오늘 이 자리에 일정상 참석하지는 못하셨지만 영상으로나마 또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양형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의 축하 메시지를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형식 위원장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이 시작된 지도 벌써 2년이 되고 있습니다. 이 통합돌봄 선도 사업 성과가 타 지자체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1년 동안 통합돌봄 모델이 완성을 위해서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자 여러분이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장애인 모두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갖고 태어납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커뮤니티 케어 사업은 복지 사업이라기보다 인권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설이 아닌 우리가 생활하는 지역사회 공간에서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은 어쩜 우리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정착함에 있어서 이 돌봄이 공공성 강화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 못하셨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양형식 위원장님의 축하 메시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2021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우수 읍면동 및 우수 사례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한홍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먼저 2021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읍면동 평가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읍면동 수상자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호명한 순서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하겠습니다. 동홍동, 송산동, 서홍동, 대정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영천동, 중문동 이상
9개 읍면동 대표 수상자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최우수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여합니다. 상장 최우수상 동홍동. 귀부서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적극 추진하여 2021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읍면동 평가에서 위와 같이 우수부서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21일 서귀포시장 김태엽. 네, 최우수상을 수상한 동홍동에는 상장과 함께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가 됩니다. 기념사진 촬영은 나중에 단체로. 자, 다음은 우수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산동, 서홍동 수상자께서는 앞쪽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상장 우수상 송산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상장과 함께 송산동에 80만원의 상금표가 수여가 되고 있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우수상 상장 우수상 서홍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상장과 함께 역시 8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려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정읍, 성산읍, 안덕면 순으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장려상 대정읍.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장려상을 수상한 대정읍에는 또 상장과 함께 60만원의 상금이 전달이 됐습니다. 상장 장려상 성산읍.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역시 상장과 함께 60만원의 상금 전달됐고요. 상장 장려상 안덕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자, 장려상을 수상한 읍면동에게는 60만원의 상금이 수여가 됐고요. 다음은 특별상 시상입니다. 표선면, 영천동, 중문동 순으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특별상 표선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특별상을 수상한 표선면에는 상장과 함께 20만원의 상금이 수여가 됐습니다. 상장 특별상 영천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20만원의 상금 해도 받아주시고요. 자, 상장 특별상 중문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상장도 받아주시고요. 20만원의 상금표도 함께 받으셨습니다. 자, 모두 앞쪽으로 자리하셔서 우리 부시장님이 가운데 서시고요. 기념사진 촬영을 먼저 촬영을 하고요. 그때 꽃다발은 기념사진 촬영 끝남과 동시에 축하의 마음 전달해 주십시오. 지금 전달해 주세요. 자, 지금 여러분 우리 읍면동 상 받았어요. 축하해 주세요. 올라오셔서 전달해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이러고 보니까 또 안 받은 말은 좀 꼴춤하네. 내년에는 꼭 그것도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자, 우리 부시장님과 함께 앞쪽을 봐주십시오. 자, 수상한 9개 읍면동 수상자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우수 읍면동 시상을 마쳤고요. 계속해서 시상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2021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우수사례 평가 시상이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수상자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서 또 호명한 순서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하겠습니다. 동홍동 주민센터 강효진님, 서귀포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김용국님, 동부종합사회복지관 고가연님, 성산읍사무소 장지원님, 안덕면 사무소 강주인님, 중문동 주민센터 오석영님, 이상 6명의 수상자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먼저 최우수상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최우수상 동홍동 주민센터 강효진님. 귀하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2021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우수사례 평가에서 위와 같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1년 12월 21일 서귀포시장 김태엽.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30만원의 상금이 수여가 됐습니다.
다음은 우수상 시상입니다. 김용국님, 고가인님 순으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우수상 서귀포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김용국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자,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20만 원의 상금이 수여가 됩니다. 상장 우수상 동부종합사회복지관 고가연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역시 상장과 함께 20만 원의 상금 수여가 됩니다. 다음은 장려상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원님, 강주희님, 오석영님 순으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장려상 성산읍사무소 장지원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장려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1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상장 장려상 안덕면 강주희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상장도 받아주시고요. 상금표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장 장려상 중문동 주민센터 오석영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상장과 함께 10만원의 상금표 받아주시고요. 우리 부시장님이 가운데로 가주시고요. 혹시 꽃다발 전달해 주실 분들 계시면 지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상패가 앞으로 보이게 가급적이면 좀 모아주세요. 예, 사진 잘 나올 수 있도록. 예, 자, 앞쪽을 봐주시고요. 예, 웃어주세요.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2021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유공자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전수가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수상자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서 역시 호명한 순서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 안병일님, 노인장애인과 오희경님, 표선면 사무소 고보익님, 서홍동 주민센터 박옥미님, 이상 4명의 수상자께서는 무대 위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달하겠습니다. 표창장 서귀포 종합사회복지관 팀장 안병일님. 귀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에 적극 참여하여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데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대신 드립니다. 자, 부상으로 수저 세트가 함께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표창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방사회복지주사 오희경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표창장 전달과 함께 수저 세트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방사회복지 서기 고보익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부상도 함께 받아주시고요. 표창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방사회복지주사부 박옥민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수저 세트도 받아주시고요. 네, 우리 부시장님 가운데 자리하시고요. 자, 꽃다발 전달해 주실 분들 계시면 지금 전달해 주십시오. 네, 좀 가운데로 모아서 나중에 사진 촬영할 때는요. 네, 지금 꽃이 재활용되고 있는 현장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 중에 아껴야 돼요. 예, 좋습니다. 자, 활짝 웃어주시고요. 우리 장관 표창 받으셨습니다. 아이고, 좋으시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큰 선물 받으셨네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시상을 도와주신 우리 한웅 부시장님 애쓰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천지동 노인의 어르신들의 컵타 공연 여러분 큰 박수로 함께 청해 주십시오.
열심히 살아갑시다. 살다가 보면 힘든 일도 많겠지만 그래도 내게는 당신 하나뿐이죠. 우리 간길이 힘들어도 당신 있어 난 행복해. 이제부터 시작이야 포기하지만 세상은 널 또랬잖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도 앵콜로 초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서귀포 시는 2019년 5월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돼서 2019년부터 노인 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또 부시장님의 말씀에도 언급이 됐지만 그동안 어르신들이 건강이 나빠지고 혼자 생활할 수 없게 되면 자연스럽게 병원이나 요양원을 먼저 떠올리셨을 텐데요. 이에 서귀포시에서는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래오래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거, 돌봄, 요양,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구상하고 또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성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선경 통합돌봄지원팀장으로부터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성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오선경 팀장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 통합돌봄지원팀장 오선경입니다.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는 행복도시 서귀포시 혼비건염 통합돌봄 추진사항 및 그간의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서귀포시 일반 현황입니다. 서귀포시 11월 말 기준 인구는 18만 3,548명이며 이 중 노인 인구는 36,743명으로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제주도 내에서도 제주시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1년 서귀포시 전체 예산은 본 예산 기준 1조 734억 원이며 사회복지 예산은 3,147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2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배경입니다. 우리 시는 전국의 초고령 사회 진입 예상 시기인 2025년보다 훨씬 빠른 2021년 11월에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돌봄은 주민 전체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내 17개 읍면동 중 12개 읍면동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상태이고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27.0%, 낮은 곳이 14.1%로 지역별 노인 인구 편차로 노인 돌봄 불균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8년 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욕구 조사 결과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노인의 독립생활을 위한 돌봄 정책에 대해 조사자의 69%가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고 만족도가 31점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돌봄 서비스 정책이 요구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전 및 목표입니다. 서귀포시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는 행복도시 서귀포시를 만들자는 비전 아래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을 목표로 2019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성과 중 하나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 서귀포시에 구축된 지원체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시 통합돌봄 추진단으로 주민복지과의 통합돌봄 지원팀을 신설하였고 선도사업을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읍면동에 간호직을 배치해 간호직 8명, 사회복지직 4명을 순증했고 17개 읍면동에 32명이 통합돌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보건소 방문간호팀과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와 협력해 복지와 보건의료가 함께하는 통합돌봄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에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통합돌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다양한 분야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기능 다학제 협력 체계인 민간협의체와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고 퇴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제주대학교 병원 등 도내 4개 병원과 공공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서귀포시 전 지역의 편차 없는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하여 3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 네트워크는 다직종 간 협업 과정도 향상시켰고 보건과 복지, 공공과 민간의 벽을 허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 욕구에 맞춘 통합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주거, 보건의료, 돌봄, 복지 분야의 20여 개 민간 기관과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에 맞는 사람 중심의 통합돌봄을 위해 28개의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재정지원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생활 지원 분야 서비스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가사, 이동, 목욕, 식사 4가지를 통합한 토탈 케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재가복지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은빛인생 맞춤 행복 설계는 서귀포시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에서 영양사, 간호사, 심리 전문가와 함께 영양 건강 심리 설계를 지원하고 있고 돌봄, 경제, 주거, 정서, 건강관리 등 복합적인 욕구를 갖고 계신 어르신 가구를 위해 3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집중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키친은 올해부터 서귀포시 전 지역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영양가 있는 식재료와 조리법도 공유하고 요리를 매개로 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고 부녀회와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등이 함께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 지원 분야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안심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건축기술공사회와 지역자활센터가 함께하고 있고 안전 손잡이, 문턱 제거, 실내 화장실, 경사로 등을 설치해 낙상 위험 요인을 줄이고 집 안팎 이동 및 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서비스를 받은 어르신 가구는 저희 복지관을 통해서 서비스 연계형 케어안심 주택으로 관리되는데 방역 서비스, 사례관리, 이웃 밀착형 공동 프로그램 등 맞춤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고 그리고 주거지원형 케어안심주택은 LH 제주지역본부와 제주개발공사의 주택 5호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방문보건 의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의사협회와 함께하는 방문 한의진료는 10여 명의 한의사분이 참여하고 있고 거동불편이나 병원 접근이 어려운 어르신의 한의진료 및 건강상담을 지원합니다. 약사회와 함께하는 안심복약 지원 사업은 9명의 약사분이 참여하고 있고 약물 복약 상담, 보유약품 점검 및 정리로 복약 순응도를 높이고 약물 사고도 예방합니다. 도물리치료사협회에서 23명의 물리치료사분이 참여해 맞춤형 방문 운동 지도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 밖 외출이 어려웠던 어르신이 맞춤형 방문 운동 지도를 통해서 지팡이를 짚고 경로당 외출이 가능해지는 사례를 보면서 어르신이 고립감이나 외로움을 해소하는데 저희 사회복지 분야 지원도 필요하지만 신체 활동을 도울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또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되새기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다음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통합돌봄 지원입니다. 우선 지역사회 내 통합돌봄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주도형으로 운영되는 통합돌봄 프로그램은 지역의 복지 문제를 지역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한 희망 나눔 프로젝트와 연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욕구 해결을 위한 밑반찬 지원 사업, 위생방역, 무료세탁, 물품 지원 등 17개 읍면동 88개의 돌봄 사업과 연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과 마을 주민이 함께하는 자조 모임, 동일 생활권 내 어르신들의 공동 프로그램, 우리 동네 삼촌 돌보미 등 읍면동별 인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으로 지역사회 안에 돌봄 안전망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와 같이 비대면 상황에 발생하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돌봄 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비대면 돌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AI 통합돌봄 로봇을 활용한 안심돌봄 플랫폼 구축 사업은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 전담관리사 2명이 배치되어 141명의 어르신에게 지원 중입니다. 24시간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긴급 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AI 돌봄 로봇 다솜이와 일상 대화도 하고 복약 체크, 동영상 감상, 영상 통화 등을 통해 정서 지원으로 비대면 상황에 느낄 수 있는 고립감도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상기기를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모니터 속 강사님의 진행에 따라 요리를 만들고 다른 참여자들과 안부를 나누며 소통하는 온라인 공동 밥상, 그리고 영상을 통해 이웃들과 안부를 나누는 동네 모임 등을 기획해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온라인 비대면 돌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돌봄을 위해 주민이 돌보는 지역 내 돌봄 공동체는 필수 요소라고 여겨집니다. 이를 위해 올해 4월부터 통합돌봄 공유공간 한누리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LH 제주지역본부와 협약해 장소를 무상 제공받아 조성하였고 사회복지사 2명이 상주해 건강, 정서 지원 프로그램, 문화 자주 모임 등 18개 통합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돌봄 공유공간은 현재 대정읍 LH 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공유공간을 통해서 커뮤니티 키친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간식을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한글을 배우고 싶은 어르신들이 퇴직한 교사들의 재능기부로 한글도 배우고 어르신들과 그 교사들이 함께 동네에 새로 생긴 카페도 가보는 자조모임 활동을 하면서 공유공간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거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내 인적자원을 활용한 돌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어르신과 지역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통합돌봄 인프라 조성 사업으로 서귀포 원도심인 서귀동에 사업비 19억 원을 들여 3층 규모의 통합돌봄 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개소를 목표로 도시과, 공공건축과, 제주개발공사와 함께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공동부업 프로그램실 케어안심주택, 옥상정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과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노인의 신체 인지 상태 변화와 특성에 대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지역 복귀를 지원하는 케어안심주택 등을 운영해 원도심 통합돌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대한 평가입니다. 통합돌봄 지원 대상자 유형을 매년 확대해 서귀포에 맞는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작년에 시행했던 연구 용역 결과에서 요구되었던 정책 유형의 다양화와 후기 고령층, 7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돌봄 강화 필요성을 반영해 8개 유형으로 확대해 998명에게 2159건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75세 도래자 전수조사, 읍면동별 중점 돌봄군을 선정해 대상자를 발굴했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대상자 발굴과 통합돌봄의 지역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선도사업의 성과를 간략히 요약해보면 선도사업 기간 동안 총 1,419명의 어르신들에게 평균 2.4건의 자원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재가 거주 유지 등의 효과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서귀포 지역 통합돌봄의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통합돌봄 서비스 만족도가 2020년 81.4점에서 21년 84.7점, 그리고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가 가능할 것 같다는 긍정의 응답이 2020년 75.1%에서 2021년 93.5%로 상승했고 보호자들의 부양에 대한 부담이 감소되었다는 응답이 20년 75%에서 21년 78%로 통합돌봄 사업이 지속될수록 긍정의 효과가 높아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상자의 삶의 질 개선 및 보호자의 부양 부담 감소를 비롯해 지역 현황에 대한 자체 진단과 지역 자원 개발 등 지자체의 역량이 강화되었고 또한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퇴원 환자의 지역에서의 계속 거주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선도사업 해당 지역의 10%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귀포시 통합돌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상생활지원, 주거지원, 보건의료 지역 돌봄 공동체 사업들은 어르신과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귀포시 혼뚜이관형 통합돌봄의 완성을 위해 장기요양 제도나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 등 기존 노인 돌봄 체계와의 효율적인 융합도 필요하고 인적, 물적, 인프라 확충 등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누리는 행복도시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혼뚜이관형 통합돌봄 추진사항 및 성과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오선경 통합돌봄 지원팀장으로부터 통합돌봄 선도서 추진 성과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또 사업들을 추진하셨고요. 또 그 결과물들이 해가 갈수록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추진 성과 보고를 마쳤고요. 이어서 이번에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관련 우수 사례 발표를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댁을 방문해서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은 없는지, 좀 더 편안한 생활을 위해 또 어떤 서비스를 지원해드리면 좋을지 가장 많이 고민하고요. 노력하고 있는 읍면동 담당 공무원의 역할이 이 선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데 또 중요한 요인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자, 먼저 2021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읍면동 평가 결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동홍동 주민센터 통합돌봄 우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동홍동 주민센터 김경아 맞춤형 복지팀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홍동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팀장 김경아입니다. 지금부터 동홍동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창구 운영 추진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동홍동 지역복지 인프라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동은 시 전체 인구의 12.6%로 아파트 단지와 구획정의 사업으로 조성된 신도시 개발 형태의 주거 중심 도시입니다. 노인 인구 및 독거노인 중장년 1인 가구 비율이 커짐에 따라 건강 및 돌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 통합돌봄 창구는 5명의 팀원과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과 연계된 민간사회복지사 2명으로 구성되어 크게 지역 내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과 서비스 자원 발굴, 서비스 연계,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초 욕구 및 돌봄 피로도 조사, 서비스 정보 통합 안내, 타 기관의 보건, 의료, 장기 요양 등의 서비스 신청 접수, 상담, 의뢰 대행, 민관 협력 지원, 사례회의 운영 활성화 등 게이트키퍼 및 주종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동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대상자 발굴은 공통유형인 단기 입원 지역복귀 22명, 지역기반 통합건강돌봄 실증사업 34명, 시 자체 유형인 장기요양 등급의 판정노인 11명, 65세 이상 신규 등록장애인 5명, 75세 이상 돌봄 사각지대 노인 69명, 총 141명을 발굴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동 자체 발굴을 위한 스크리닝 30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및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 자료 통보를 통한 대상자 발굴과 함께 고령층이 많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 내 노인 가구 조사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유형군을 선제 발굴하여 사업에 대한 홍보 및 수요 파악, 서비스 지원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체 발굴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지역 및 대상을 노후 아파트 1, 2, 4, 5 단지 내 70세 이상 노인 가구로 정하고 2021년 5월에서 10월 약 5개월간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 내용은 노인 가구의 생활 실태, 위기사항 및 주요 욕구 파악 등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돌봄 피로도 평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우리 동은 70세 이상을 돌봄 수요가 높은 대상으로 확대 해석하여 75세 미만은 기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포함시켰습니다. 돌봄 수요 도출 방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고 스크리닝 결과 359명 전수조사를 완료하여 30명에 대해 심층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동 돌봄 창구를 통해 발굴된 141명에 대해 432건이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 서비스로 토탈케어, 안심주거, 환경 개선 등의 다양한 시청 공통 프로그램에 193건을 연계하였습니다. 그 외에 보조적으로 동 자체 특화 사업을 239건 연계하여 보다 대상자 욕구에 수시로 맞춤형 지원을 하면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동은 착한 개인 1만원, 착한 가게 3만원을 매월 기부하는 동홍동 1113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모금된 자원으로 올해 예산 1억 원의 13개 특화 사업인 행복 더하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중에 돌봄 어르신이 지원할 수 있는 7개 특화사업 그리고 후원물품 등 자체 복지 자원을 대상자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통합돌봄 창구에서 이루어진 발굴 대상자 및 복지 자원에 대한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 계획은 57건의 케어 회의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케어 회의는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강화 및 통합적인 제공을 위한 단계별 회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동에서는 사업 홍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 동네 소식을 알리는 SNS 활동 및 홈페이지 게시, 자체 전단지 제작, 각종 회의시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홍보하였고 그 결과 돌봄 안내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지원을 받거나 상담한 가구도 하반기 들어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돌봄 창구 운영에 따른 추진 효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주민센터의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이동 접근성이 강화되고 정보를 쉽게 듣고 문의하게 됨에 따라 정보의 이용도 쉬워졌습니다. 둘째, 통합돌봄 플랫폼 역할이 더욱 강화되어 공공, 민관 서비스가 함께 어우러지고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커졌습니다. 셋째, 분절된 서비스 지원이 아닌 일원화된 서비스 지원을 통해 대상자의 복지 체감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봄이 필요한 유형군을 선제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가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동 통합돌봄 창구를 통해 사례 관리가 되어진 한 어르신의 사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분은 만 81세의 홀로 사는 남성으로 자녀 1남 5녀와 모두 단절되었고 왕래하는 사람이 없으며 응급 상황에 도움을 줄 지지체계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이나 거의 안 들리며 열쇠집을 통해 집안에서 벨소리가 잘 들리도록 별도의 기계가 설치되었으나 고장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주거 내부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고 당시 체중이 5kg 이상 감소되었고 힘이 없어 마트 가는 것조차 힘들다고 할 정도로 영양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동주민센터에서는 여러 기관과의 수차례 케어회를 통해 의료기관 방문을 통한 청력 검사 및 보청기 지원 방안 모색, 어르신 토탈 케어 서비스를 통한 식사, 가사 지원을 했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노후가스 호수 교체, 안전 차단기 등 설치, 청각 장애인용 초인 등 설치 등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동홍동 자체 자원을 적극 연계해 다양한 후원물품 지원, 건강음료, 추석명절 음식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르신이 마트에 가서 직접 장을 볼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고 주거 환경 개선으로 생활 편의가 향상되었습니다. 보청기 장착이 어려워 차선책으로 스마트 패드를 지원한 뒤로 어르신이 항상 소지하고 다니며 자신의 욕구 표현을 하고 듣게 됨으로써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가입 후 누가 찾아오지 않아도 전력 사용량을 통해 안부 확인이 된다는 점을 안내하여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 고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처음 배웠을 때 눈물을 보이며 도움을 받지 못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다고 하셨으나 현재는 대상자 스스로 지인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거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동 통합돌봄 창구를 통해 서비스를 받으신 어르신의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함께 보는 것으로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홍동에 사는 김순옥입니다. 저는요, 젊은 때는 먹고 살려니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그냥 앞만 보고 뛰었어요. 그렇게 이제 계속 일만 하고 살다가 한 70이 넘어가니까 이거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 이 수술을 이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술하려고 생각을 있었는데 그거 수술하려고 하는 생각하는 와중에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어요. 갈비뼈 3개, 어깨, 발등, 발가락 3개 다 부러져 가지고 이거는 너무나 힘들어 가지고 이거 4개월을 입원했는데 그렇게 입원해야도 다 낫지도 않고 아이고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이 우울증이 올 정도로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정신도 없고 이게 사는 게 뭐 너무 의미가 없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 사랑 뭐 할 거니 한 그러는 생각 하는데 노인 홀로 그 도우미가 와가지고 아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이거 아니다. 어머니가 이런 어머니가 아닌데 이상해졌다고 동사무소인가 보건소 어디다 얘기한 것 같아요. 이제 동사무소에서 와가지고 이제 이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사업을 이제 하는 게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약사님 보내준다고 하길래 아이고 그러냐고 고맙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약사님 보내줘서 약사님 2번 와가지고 무슨 약 먹으라고 이제 얘기했지. 이제 또 그 다음에는 물리치료사를 보내가지고 와서 운동 다 시켜주고 이제 그걸 다 해주면서 4번을 왔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4번 왔다 갔지. 한의사 와가지고 이제 그 치료를 일주일에 한 번씩 8번을 와서 해줬어요. 그렇게 해서 해주고 나니까 하루하루 이제 몸이 회복을 돼가는 거 저대로 느껴져 가지고 아이고 이거 일어나 이제는 좀 걷기도 해야 하고 이제는 좀 이제 살살 밖으로 이제 뭐 해야 하려구나 한 생각을 해서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와가지고 다솜이라는 게 그거 있으니까 그거 뭐 하는 거냐고 하니까 이제 노인들 말벗 해드리고 혼자 사는 어른들 이렇게 한다고 하길래 아 그러면 좋다고 그러면 나는 그런 게 좋다고 이제 혼자 집이 있으니까 너무 우울하고 하니까 좋다고 해가지고 했는데 다솜이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또 그 다솜이 친구하고 노느라고 뭐 하다가도 누웠다가도 약 먹는 시간 되면은 약 드세요 하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마워. 다솜이 고마워. 내가 이러면서 이제 나대로 혼자서 막 다솜이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지. 집에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뭐 죽만 끓여 먹고 뭐 먹기 싫으면은 뭐 고구마나 쪄 먹고 뭐 과일이나 조금 먹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고 있었는데 요리 프로 있어가지고 하니까 요리를 해놓으니까 그 요리를 한번 해놓으면 혼자니까 일주일을 먹어요. 그 일주일을 먹는 거 그렇게 해야 먹지. 리모컨으로 하는 등을 달아주면 어쩌냐고 하길래 너무 고맙다고 해가지고 등 또한 달아주었지. 요구르트도 해줬지. 동사무소에서 자주 전화도 오지. 자주 돌봐주지. 노인 돌보미 도왕 해주지 하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아이고 이 통합돌봄이라는 게 난 처음 듣는 소리고 처음 보는 일이라 처음 당하는 거라 너무너무 행복하고 고맙고 정말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통합돌봄 우수 사례 우리 동홍동의 사례를 봤는데요. 역시 뭐 치유상을 수상할 동홍동답습니다. 잘 봤습니다. 자, 여기서 통합돌봄 우수 사례 한 곳 더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수상을 수상한 서귀포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통합돌봄 사례관리 우수 사례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발표는 우리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김용국 사회복지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통합돌봄 우수 사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통합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김용국 사회복지사입니다. 발표에 앞서 현재 제가 통합돌봄 내에서 어떤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통합돌봄 취약가구 집중 사례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취약가구 대상에게 생활지원, 심리정서 지원, 사회활동 지원 등을 지원하며 취약가구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당사자는 안덕면에 살고 있는 고창남 어르신이십니다. 고창남 어르신은 3월 5일 안덕면 사무소에서 의뢰가 들어왔고 저희 복지관도 3월 11일 날 초기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4월 8일 번역회의 회의를 열어 안덕면 사무소 서귀포시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서귀포시 서구보건소 예담체가복지센터와 함께 회의에 참석해 정보 공유 및 목표 선정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양로질의 필류 거론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말은 어르신을 봉양하는 데에는 반드시 여쭙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거론이 있어야 하느니라 라는 말로 다산 종양로의 목미심표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저희 복지관은 무조건적 지원이 아니라 어르신께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가치를 두고 사례관리를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와 통합돌봄 취지에 맞게 도우며 어르신께서 지역사회에서 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3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 서비스 제공, 두 번째는 당사자의 강점을 살리는 활동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자립해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관계 형성입니다. 관계 형성은 사례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사자의 하려는 의지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 당사자와 사회복지사 간의 관계에서 신뢰도를 높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희 복지관도 고창남 어르신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 계기는 어르신께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하기에 가정 방문을 들릴 때마다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가 되어 주었더니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계기는 읍면에 안과가 없어 어르신을 모시고 서귀포에 있는 안과에 갔었던 계기 덕분에 어르신과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연계했습니다. 초반에는 어르신께서 부담감이 있어 작은 것부터 조금씩 늘리는 방식으로 참여 빈도를 높였습니다. 처음에는 심리상담을 연계하였습니다. 어르신이 현재 겪고 있는 우울 및 고립감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고 추가적으로 활동 프로그램인 방문건강 운동을 연계하여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3회 활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어르신께서 이웃들과 교류하는 것이 없어 마을 이웃을 주선하여 이웃관계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마지막은 커뮤니티 키친에 연계하였습니다. 커뮤니티 키친은 어르신께서 가장 부담감이 높았던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는 데만 5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연계 이후 초반의 모습과는 무관하게 어르신께서 커뮤니티 키친을 재미있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커뮤니티 키친을 통해 많은 변화도 있었습니다. 어르신께서 복지관에 찾아오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커뮤니티 키친을 통해 이러한 부담감을 덜 수 있었고 스스로 식생활을 해결하며 자립해갈 수 있도록 의지를 키우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만들었던 음식을 이웃들과 나누어 먹으며 정이 많은 강점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께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더 나아가 어르신께서 이웃들과 폭넓게 이웃관계를 형성하며 자립해갈 수 있도록 마을 모임도 주선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께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점차 이웃들과 관계가 형성되면서부터 적극적으로 마을 모임을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중에는 모임이 끝나고 이웃들을 집으로 초대해 커피를 마시며 장기를 두기도 하였고 이웃들과 함께 경치 좋은 곳으로 가서 즐겁게 사진을 찍으며 적극적으로 이웃들과 교류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르신께서 모임이 끝나면 왜 벌써 가냐며 아쉬움을 드러낼 정도로 마을 모임의 애착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어르신께서 이웃 주민들을 집으로 초대해 집들이를 하고 싶었지만 혼자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저희 복지관이 학생 1명을 모집해 집들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르신께서 직접 초대장도 만들기도 하시고 이웃들에게 찾아가 직접 초대장을 전달하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집들이에 필요한 물품을 사러 마트나 시장이나 장을 봐오기도 하셨고 집들이를 무사히 마치고 나서는 저에게 다가와 집들이가 너무 재미있었다며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시던 어르신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양한 활동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참여 이후 처음 만났을 때보다 어르신께서 많이 밝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자립해갈 수 있는 수준까지 변화하여
9월 28일 번역케어 회의를 통해 집중사례 관리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례관리 종료 이후에도 저희 복지관은 어르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후 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르신께서 지속적으로 마을 모임에 참여하고 있고 복지관 프로그램을 통해 이웃들과 교류하면서 즐겁게 지역사회를 자립해가고 있습니다. 2021년 통합돌봄 담당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을 정리해보면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주성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생성, 지역사회 잘 살아가는 데는 이러한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합돌봄은 이러한 부분들을 잘 부각시켜 주어 어르신들께서 지역사회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돌봄이 어르신의 자주성과 공생성을 높여 밝은 지역사회 만들어가는 기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또 김명국 사회복지사님의 사례 발표. 앞선 두 분의 사례 발표를 들으면서 특히 방금 끝난 사례 발표를 들으면서 참 요즘 우리 사회 문제 중에 하나죠. 노인 고독사. 한 사례를 통해서 밝아진 우리 어르신 모습 보니까 참 감동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귀한 일들 하고 계시네요. 최일선에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행사가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1단계 성과의 과제에 대한 특강이 있겠습니다. 특강은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공선희 센터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작하기 때도 같이 있었고,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성과대회를 멋있게 하는 걸 보고 제가 축하도 드리고, 그 다음에 저 나름대로는 좀 뿌듯한 생각도 좀 듭니다. 감격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너무 오버한 감이 없잖아 있지만, 사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는 아마 읍면동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기존에 없던 복지 형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대체 이 커뮤니티 케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 개념부터 잡아가는 과정이 1단계 사업이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서귀포시는 담당하셨던 공무원들이 굉장히 우수하셔서 저는 이제 무에서 유를 창출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은데요. 아마 이제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간략하게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간략하게 이제까지 중요한 성과,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좀 짚어야 될 해결 과제가 뭔지, 그 다음에 앞으로 통돌이 조금 더 발전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좀 제언을 하려고 합니다. 통합돌봄이 시작한 서귀포의 변화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저는 읍면동에 통합돌봄 안내창구가 설치된 것이 굉장히 혁신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부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일단 복지와 간호 인력의 순중 인력이 있었고, 또 하나는 무엇보다 아직까지도 좀 어려운 사업이긴 하지만 보건과 복지가 드디어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헬스케어와 소셜케어가 통합되는 그런 첫, 어떻게 보면은 아주 기본적인 토대이면서 첫 관문이 이 안내창구다. 그래서 사실 안내창구의 역할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체 사업을 보면 가장 핵심적이고 탄탄하고 중요한 그런 그 역할, 기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찾아가는 방문 욕구 조사가 이제 간호와 복지직 여러분들이 시작을 했지만 저도 작년에 모니터링을 다녀봐서 알지만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할 일도 많고 인력도 아직 여전히 부족하고 해서 이것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뭐 아직까지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현장에서 좀 인식의 변화가 나타난 것 자체가 저는 큰 성과라고 보고 그 칸막이를 해소하려고 노력하시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조례 제정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통돌 사업을 어떻게 방향을 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주 지역에서는 장애인과 노인 대상의 통돌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만한 어떤 행정적인 법적인 근거 이것이 마련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명실공히 주거, 돌봄, 또 케어, 그러니까 그 요양,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조례로 규정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저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돌 2년을 겪어오면서 서비스의 종류, 대상자가 좀 많이 확대되었죠. 그래서 2019년에는 이제 9월달에 시작했기 때문에 뭐 9, 10, 11, 12, 4개월 이어서 그렇게 길진 않았습니다. 사실 2020년도에 본격적으로 좀 힘차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탁 터지는 바람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2020년도에 제가 현장 모니터링을 다니면서 일산에 계신 분들이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2021년도 이렇게 쭉 오면서 사업의 종류라든지 가짓수가 되게 많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앞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거의 1000명에 가까운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전달이 됐다. 그리고 제가 이게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결국은 이제 본인이 살던 집과 어떤 그 동네에서 그 본인이 원하는 한 계속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죠. 그런 효과가 일부 2년 1단계 거치면서 확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하고 21년을 좀 비교해 보시면은 1권역, 2권역, 3권역에서 다 이제 수적으로는 대상자도 많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1권역, 2권역, 3권역 17개 읍면동을 쭉 보시면 대부분의 읍면동에서 작년보다는 올해의 그 목표량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지금 빨간 표시된 곳은 좀 약간씩 하락한 그런 동이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코로나 와중에도 많이 노력을 하셨다. 그리고 만족도도 3.3점이 증가했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가 가능한지 여부도 93.5%인데 이게 내년에 측정을 하면은 100%가 돼야 될지 올해 너무 많이 높아져가지고 좀 걱정이 되던데요. 그다음에 보호자 부양 부담도 감소된 것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 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서는 주거 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르신들이 지금 저도 75세 작년에 전수조사를 하러 어르신들 댁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예전에 살았던 집은 건강한 성인 시절 때부터 계속 살았던 집이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데 통합돌봄에서 이 부분을 사실 다른 데서 하지 않은 역할을 하신 거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업이고 또 그것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 작년에 저희 수범 사례 가운데는
실외 화장실을 실내로 설치했을 때 어르신이 삶의 질이 얼마나 바뀌는지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기쁘게 그러니까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좀 제 개인적으로는 주거 개선이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좀 미흡하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해결 과제는 앞에서 사실은 이제 2년 거치면서 대상자도 확대되고 서비스 제공량도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양적으로는 저희가 계속 성장하는 과정인데 지금쯤은 한번 좀 질적인 차원을 좀 고민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2단계에서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대체로 아직까지도 현금이나 현물을 전달하는 것에 좀 그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것이고, 그래서 어르신 당사자가 여전히 좀 수동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이 적극적으로 자기 삶의 어떤 자립성이라든지 독립적인 그런 의지나 그 힘을 갖지 않으면 계속 서비스를 해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그게 올바른 방향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사회 자본이 총량이 과연 통도를 통해서 증가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최근에 비단 뭐 제주뿐만은 아닌데요. 복지제도의 안에 오랫동안 있었던 어르신이나 주민이나 뭐 아동이나 청소년이나 여성이나 대체로 행복감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복지제도가 굉장히 외연이 확대됐지만 그 안에 들어온 그 수혜자들이 행복감이 높아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분석과 연구 결과가 필요하긴 한데 지금 보이는 행복감이라든지 이게 작년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때 통돌 서비스를 이용한 어르신 92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제 전혀 행복하지 않다. 좀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퍼센테이지가 높아서 저도 좀 놀랐는데, 그 다음에 주변에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동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난 잘 모르겠다. 그게 이제 퍼센테이지가 비교적 높아서 그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대체로 이제 75세 이상 80세 우리가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들의 연령대가 그래서 어르신들을 막연히 도와드려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상호성이라고 하는 걸 좀 앞으로는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신뢰도 점수에 있어서도 굉장히 가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그다음에 특히 이웃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삶의 질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측정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게 결국은 행복감이라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고, 행복감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동시에 살아갈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대체로 자립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강화된 상태가 조금 높아지면 행복감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오늘 좀 전에 그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발표한 거 마지막 결론이 아마 이거랑 조금 유사하지 않을까. 뭐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 현장에서도 이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런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주민 누구나 자존감 있고 또 상호 존중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단순히 이제는 더 이상, 왜냐하면 통돌은 보편복지를 지향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전에 가난하고 뭐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시혜라고 보시면은 이제 그건 굉장히 구시대적인 접근인데요. 그래서 상호 존중과 자기 효능감이 좀 높아져야 우리가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하고 있는 행복도시 서귀포시, 저는 이게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17개 읍면동과 권역별 격차는 상당히 저는 좀 가슴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 17개의 읍면동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이제 오늘 시상도 하시고 개인적으로도 하시고 단체로도 하시고 하셨는데 잘하신 거는 축하드리고 정말 그 격려받을 일이죠. 근데 이제 부진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차이가 왜 나올까? 이제 이게 20년도의 차이고요. 이거는 21년도의 차이입니다. 이게 뭐 그래프가 작아졌다고 해서 양이 줄은 건 아닙니다. 기준점이 바뀌어서 그런 거고 훨씬 21년에는 양이 늘어났는데 어쨌든 이게 17개 읍면동 사이에 차이가 생기고 물론 어르신 인구의 차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75세, 65세 이거는 이제 올해의 65세, 75세 이상 읍면동 간의 차이인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예를 들면 그 제주 이제 7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남원, 대정, 성산, 동홍, 표선, 안덕 이런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르신 인구가 많다는 건 그만큼 대상자가 많고 복지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 사각지대가 굉장히 광범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최근에 KBS에서 보도된 그 요양병원에 가시자마자 돌아가신 사례, 그것도 성산읍에 계신 어르신의 사례신데요. 굉장히 고난이도의 사례회의가 필요했던 사례이긴 합니다. 그 사례가. 그런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그러니까 그 굉장히 오랜 세월을 지역사회에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노인 인구 수와 서비스 연계 실적이 좀 이렇게 매칭이 잘 안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읍면동의 경우에 다른 사업으로 통돌 사업 말고 우리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돌로 뭐 딱 재단해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제가 이거는 뒤에서 얘기를 뒤에 가서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읍면동과 권역별의 이런 좀 불균형 이런 걸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시 추진단에서 좀 전체적으로 내가 어디 지역에 사느냐가 생사를 좌우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동홍동의 김순옥 어르신 동영상 사례 잘 봤는데요. 아마 그 어르신이 다른 지역에 아마 중산간 지역에서 그런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도움이 필요할 때도 과연 그렇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셨을까? 저는 자리에 앉아서 잠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역별로 제발 균형을 좀 맞추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서 작업의 간소화가 작년에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거를 좀 해결하겠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해결이 어느 정도 됐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문서 작업을 간소화하고 현장을 좀 많이 방문을 하자. 그래서 과도한 문서 작업은 사실은 이걸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거는 시 차원에서 아니면 도 차원에서 그걸 줄일 수 있는 책임기관들이 좀 적절하게 이런 면에서는 좀 서포트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귀포의 지역자원이 굉장히
잠재력이 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전히 좀 잠자고 있는 지역자원 발굴이 좀 책상에 앉아서 있다가 보니까 좀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수행기간이 기존에 했던 수행기간하고 계속하시거나 아니면 발굴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점이 좀 큰 난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신규 새로 진입하는 수행기관에게 작은 단위의 사업들을 좀 맡기셔가지고 뭐 되게 큰 사업은 좀 위험 부담이 있다 싶으시면 작은 단위 사업을 좀 맡기셔가지고 서귀포 자체 내에서 수행기관들이 좀 자생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게, 저는 좀 그런 기회가, 그래서 민관의 파트너십이 좀 굉장히 외연이 좀 지금보다 훨씬 확장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외연이 좀 확장될 필요가 있고, 그런 면에서 통합돌봄 마을기업, 저는 이게 작년에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이게 국내외의 사례들이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들을 적극 좀 이렇게 검토해 보시고, 아, 이거는 서귀포시에서 할만하다, 그러면 좀 시도하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추진 방향 제언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제 저희가 2년을 통도를 했는데, 서귀포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다 그러면 중앙에서 딱 보고 서귀포는 그걸 잘해. 서귀포 통돌은 대표 사업이 딱 그거야. 지금 이제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우리 팀장님 어디 갔어? 아니 이건 팀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에서는 좀 서귀포의 혼리 개념 통합돌봄의 정체성을 좀 확립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차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사실은 처음에 선도사업 계획서를 쓸 때도 이 제안을 사실 했었습니다. 치매 어르신 이 사업이 서귀포에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1차 실행계획 공모할 때부터 좀 고려되었던 사업이긴 한데, 저는 현재 서귀포시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치매라고 해서 중증은 일부고요. 대부분은 경증과 경도의 인지장애들, 그리고 예방까지를 생각하면 어르신 전체 인구, 혹은 요즘에는 초록이에 50대에 치매가 발생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 예방 사업을 생각했을 때 이 사업의 그 규모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좀 한 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서귀포시는 이제 전국이나 제주시보다는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유병률들이. 그래서 그런 특징도 있고, 그래서 지금 치매 추정이 한 4,000명 정도 되고요. 경도의 인지장애가 8,000명 됩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한 12,000명? 12,000명 정도가 계신데, 경도의 인지장애 8,000하고 치매 4,000 중에 절반 정도는, 60% 정도는 경도거든요. 그래서 8,000에 한 2,000 정도, 10,000명? 상당하죠. 서귀포에서 10,000명의 어르신들에게 인지 저하를 예방하거나 인지 저하를 조기에 개입하거나 하는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가족들이 굉장히 부담이 되지요. 이게 특히 인지 저하의 문제에서 인지 저하를 대응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뭐 치매나 경도인지 장애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정보 자체도 많이 부족하고요. 치매안심센터가 이제 서귀포는 굉장히 모범적이어서 작년인가 올해죠? 올해 4개의 분소도 생겼어요. 그래서 3개의 보건소와 4개의 분소, 그래서 제주시에는 없는 4개의 분소에도 치매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근데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그 치매 안심센터와 별개로, 치매 안심센터의 사업은 치매 안심센터의 사업대로 하시고, 그 별개로 사업을
할 만한 대상이 엄청 많다. 그래서 그런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주시나 서귀포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정원이 지금 24명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주간보호가 지금 언제 오픈하죠? 올해 오픈하나요? 예. 올해 오픈하면은 그나마 50명 많아도 50명 정도밖에 커버를 못합니다. 전문 서비스를 받으신. 그러니까 나머지 어르신들은 일반 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던가 아니면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이제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이후에 지역사회의 변화를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도 작년에 선도사업 중에 계신 75세, 주로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우울이라든지 뭐 기억력, 뭐 수면 장애, 통증, 기운 없음 이건데 퍼센테이지가 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제주 분들은 보면 우리 어르신들 되게 건강해, 굉장히 자신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좀 약간 반대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본 어르신들 중에는 일을 하시려고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시는데 근력도 많이 약하시고 굉장히 건강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 작년, 올해 2년간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덮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르신들 이렇게 만나보면 사실 어르신들은 코로나 자체보다는 코로나19 때문에 뭐 복지관, 경로당, 뭐 무슨 체육시설 온갖 것이 다 이제 운영을 중단하는 바람에 교류할 기회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당연히 치매나 이런 것들은 뭐 초기 치매는 분명히 우울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립이 오래되면 아까 어르신도 육성으로 본인이 얘기하셨지만 집에 혼자 있으시면은 우울하다 이런 얘기 하시죠. 대부분의 아마 경험이 공통적일 거예요. 이제 이거를 현재는 아마 효과가 많이 안 나타났지만 올해 내년까지 아마 방치가 되면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대처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비대면 서비스, 지금 다솜이를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어르신도 있는데 이게 또 개인차가 많이 나죠. 그래서 어떤 어르신은 이게 무신고라서 별로 사용을 안 하시고 하시는데 어쨌든 비대면 서비스를 좀 그러니까 다솜이뿐만 아니라 아까 보니까 그 스마트 패드 이런 것도 좀 나눠주셔가지고 어르신들이 다양한 어떤 인지, 뇌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비대면 서비스를 조금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이제 어르신 댁에 가거나 아니면 어디에 오거나 이렇게 주로 실내형 프로그램을 주로 했습니다. 근데 제주는 사실은 자연환경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르신들 밖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 타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부러워하실 텐데요. 나가면 그냥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실외에서 하는 활동 좀 저는 적극 이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도 집에만 계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근력을 강화할 수 있게 아주 낮은 강도의 어떤 일상의 운동의 실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 고령사회연구센터에서 올해 동네 공원에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운동기구들 많이 보급되어 있잖아요. 동네 공원에. 이 운동기구의 그 사용법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도 잘 모르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밴드 같은 걸로 하는 운동도 이제 공원에서 하거나 아니면은 뭐 문화적인 그런 활동 같은 것도
사실 뭐 운동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온갖 가지 감각적인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공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표선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공원인데요. 저희가 그 해양치유, 그래서 해풍을 맞으면서 하는 그런 체조 같은 것도 좋은 프로그램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제주 어르신들이 뭐 한평생 물질을 해오셔서 바다가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오시기는 하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그 타 지역에서 그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테고, 자, 해풍 치료 같은 것을 좀 시도해봐도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좀 발휘하셔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그런 실외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좀 많이 운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관련 인구 변화니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선희 센터장님의 이 특강 순서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2021년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올 한 해 또 이룬 성과도 있고, 또 우리 센터장님의 특강을 통해서 또 내년에 또 어떤 일을 해야 될지도 목표가 생기셨으리라 짐작합니다. 자, 이것으로 2021년 서귀포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과보고회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분들,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해 주실 분들 모두 올 한 해 계획하셨던 일들 잘 마무리되길 바라며 2021년 남은 한 해, 그리고 또 다가오는 2022년에도 우리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